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준입니다. 저희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역시 다양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이슈 전해드릴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커버 스토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 살이마저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부 정책이 애꿎은 세입자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 수립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신규 택지 확보 대신 3기 신도시 수용 인구를 늘리고 조기 공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26년에서 2027년에 맞춰 도시철도 8, 9호선과 연결되는 철도망 개통도 신속히 추진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더 강력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강력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이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6.17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책이라고 평가는 되는데 빈틈이 조금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대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좀 이슈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과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지금 집권 여당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또 제한시키려고 하는 의지인데, 자, 요번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이 딱 요 지금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일단은 추가로 대책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과연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현 정권, 현 정부가 지금 현재 대통령 된 기간을 놓고 보면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채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만, 자, 3년 전 부동산 가격 지수와 현재의 가격 지수를 놓고 보면 이게 상당한 이제 가격 상승인데, 이게 단순한 결과치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상승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왜 상승됐는지에 대한 이 원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처음에 당초에는 핀셋 규제라 그래서 서울만, 그것도 서울의 강남권, 마용성, 이런 쪽만 잡으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수도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그런데 요게 안 되니까 센 부동산 대책.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더 센 강력한 대책. 자, 이게 용어상으로 보면 이게 좀 우스개 아니냐라는 얘기들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자,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요번에 하는데 가장 큰 문제, 변수 뭐냐?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자, 과거에는 기존에 이제 거래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이 실제 부동산에 거래되는 지역을 가지고 보통은 규제를 잡았다라고 하면, 자, 지금은 이제 세금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갑니다. 자, 원래 지역을 보통은 뭐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규제 지역을 잡다 보면 규제 지역 안에 대출을 잡아서 결국은 자금력을 조금 더 올가매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자, 지금은 이 부분을 이제 더 강력하게 세금 쪽을 잡는데, 자, 세금을 보시면 종부세, 우리가 보유세 안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을 더 증세를 하겠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자, 이게 원래 취득세는 원래 부동산은 다 평균 4.6%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 같은 경우 국가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인을 해준 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1주택 해준 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1주택 같은 경우 최대 1.1%. 그래서 보통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1.1%였고 나머지 상업용 토지는 혜택이 없으니까 4.6%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주택, 4주택으로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혜택을 안 주고요. 4주택부터는 4.6% 취득세를 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손을 보는 게, 자, 이거 어떤 예시를 하냐면 싱가폴 예시를 드시면서, 자, 다주택도 주택 사시는 분 사세요. 대신 취득세를 12%에서 20% 사이에 거의 한 3, 4배 취득세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법안까지도 지금 계획을 한다라는 거.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이익에 대한 부분을 또 환수하는 이런 조치들. 거기에 가장 큰 이제 변수. 실제는 주택 투자라는 거는 내가 거주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혜택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을 벗어나려면 실거주 최소 2년은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이제 좀 더 뭐 우리가 좀 더 센 이런 규제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요거 21대 국회 통과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단지 이제 세율, 실제 과연 취득세를 20%로 할 거냐? 제가 볼 땐 이거는 이렇게 높게는 못 갈 거고요. 올리는 건 분명합니다만 종부세 상향되는 거 당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러한 정책들에 그러면 뭐 당연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러면 결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자, 실제 지금 정부는 수요 억제, 자, 주택 투자하고 투기하지 마세요. 자꾸 사지 마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뭐 뉴스, 신문 이런 또 TV 많이 보시면 그 고위공무원들도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 빨리 팔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이거 결국은 수요 억제 정책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자, 수도권에 지금 3기 신도시 한 77만 가구 추가로 공급이 되니까 충분히 수요와 공급에서는 문제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다주택자 지금도 가뜩이나 주택 많이 있는 분들, 자, 이제는 세금 많이 내니까 과연 이게 더 사실겠느냐, 매수하시겠느냐. 자, 이런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 집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이런 지원 활동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 제가 볼 때 이런 정책들 글쎄요, 제가 볼 때 한 50% 정도의 효과만 있지 50%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투자라고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자금이 있고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분들은 저는 투기가 아니고요, 저는 투자라고 놓고 보거든요. 이유는 같은 수익, 소득이라고 하는 수익 안에서 세금이 암만 높더라도요, 세금을 뺀 남는 순수한 자기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정확히 따지시는 분 같으면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 대안으로 부동산만큼 세금을 다 제하고라도 투자 수익이 부동산만큼 제일 월등히 높은 상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투자 대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동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투자로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는 거는 바로 이 투자,
유동성의 흐름을 좀 탈출구가 필요한 이 투자 대안들을 어떤 쪽으로 좀 빼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시는 부분이 나왔고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책 포인트로 인해서 갖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겁은 먹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는 수익에 대한 결국은 내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더 창출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 현금 갖고 있는 분은 은행에서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로 갔던 분들이었는데 아시지만 지금은 거의 제로 포인트거든요. 0% 이자 가지고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이러한 투자 대안을 좀 흐름을 만들어주고 부동산 정책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집값 안정화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세금 인상은 조금 확실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기 근절은 좋지만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또 실수요자들이나 꼭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재가 가한다면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부동산 재테크 리포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테크 팁 얻는 시간입니다. 사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투자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의 자영업자입니다. 2010년 경매 투자로 가평군 설악면 인근의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당시 평당 65만 원이고요. 현재 시세는 평당 35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사례는요. 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호재를 좀 기대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시세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 우리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성공하시고 실제 수익 창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그냥 이 내용만 보면 투자 잘하셨네라는 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좀 들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신 게 아니고요. 노력을 엄청 하셨다. 이 첫 번째가 바로 그 포인트인데, 자, 첫 번째의 그 노력이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자, 이분이 이 참 어려운 바로 이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이거를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거래 매매가 있는데 일반 거래 매매는 솔직히 전문가들이 조금 붙어주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경매 쪽으로 해서 싸게 샀다라는 얘기보다 저렴하게 샀다기보다는 경매 방식을 통해서 매수를 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이분이 가뜩이나 이분이 지금 서울 거주를 하시는데 웬만하면 나는 내가 사는 동네 또 내가 아는 지역 그러면 서울을 원래는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 이게 아시겠지만 가평이에요. 설악면 쪽은 본인이 가서 거주하는 데도 아니고 자주 가는 동네가 아닌데 무엇을 보셨냐? 바로 이러한 고속도로 향후에 이런 입지가 바뀌어진다라는 걸 믿고 이런 차익을 가져가는, 이게 바로 두 번째 노력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실제 이제 이 해당된 이 토지를 한번 보니까 참 위치가요. 아주 이 도로 껴 있고요. 바로 이러한 토지, 근린 상가들 있고 바로 이러한 토지들을 좀 투자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조금 공부를 못해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부동산 조금 공부하신 분 같아요. 결론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신 분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했는데, 또 하나 바로 이러한 토지를 그냥 매수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도로와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을 놓고 개발이 됐던 아니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어떻게 변화를 주면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신 분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이제 좀 사례 기준,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토지는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그냥 보통은 사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분이라 그러면, 자, 보통 개발 행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문가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라 그래서 개발 행위 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 개발 행위가 어떤 게 필수냐면 바로 허가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가와 허가는 이게 관공서에 해당 그 부동산 주소지에 관공서에다가 개발행위 인가와 허가를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서류적으로도 그렇고 또 해당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토목 설계나 건축 설계하는 쪽에 같이 항상 전문가들이 조인이 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물 내용을 보면 건축물, 토지 위에는 보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하시는 분들, 또 그 위에다 공작물, 요즘은 이제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공작물 설치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형질 변경을 시키는 분들, 또 하나는 보통 임야를 사놓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보통 옛날에 보면 간척지 개선할 개간할 때요, 바로 이러한 임야의 토지를 퍼다가 바다에 메꾸는, 그러면 이것도 다 돈이었습니다. 이런 토속 채취, 거기에 토지 분할, 또 그 위에 뭐 야적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야적하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인허가가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발 행위 말고 변경을 하는 변경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목 변경이나 용도 지역, 형질, 건축물 용도 변경인데, 자, 이 내용에는요, 이인 허가도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약한 게 바로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가와 허가는 관공서에서 오케이 라는 이 사인이 안 떨어지면 이거는 못 하는데, 신고는요, 그냥 내 소유자가 나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거 신고만 합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공서에서 yes, no 답변이 없어도요, 신고한 것만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도시권에서 변경을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보면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주택으로 갖고 있는데 주택을 근린 상가, 그러니까 뭐냐면 상가, 예를 들어서 2층 단독주택이 있으면 1층에 나 여기 음식점을 하고 미용실 하나 넣어야지 상가 바꿀 때 보통 이걸 건물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주택을 쓴 거를 바로 이 신고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인가가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 들어가고 어떤 건 신고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웬만하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통해서 들어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토지,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 공부 최소한 5년 정도 하셨는데 무턱대고 그냥 어디 강의실에 가서 5년 공부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실전 투자들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토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하실 때 아파트 투자도 변경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상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통건물 다 변경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검토를 먼저 하고 들어가시는, 바로 이게 공부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공부들을 안 하세요. 이유는 누군가 옆에서 요거 사시면요 돈 이만큼 법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그냥 이런 거 검토 안 하고요 바로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뭐 저희 서울경제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배경은 뭐냐, 일단은 제대로 된 물건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투자액이 이렇게 된다 해서 투기성으로 이런 거를 매수하시게 되면 실제는 뭐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복골복이라고요. 돈 버시는 분들은 벌지만 돈 못 버시는 분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동산은 제가 꼭 3개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지가 있고 상업용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 상품 3개 중에 그러면 나는 토지만 하고 나는 주택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특히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면 심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주택만 볼 것이 아니라 상업용과 토지 쪽으로 이런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절세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분 보통 2012년 기준이라 그러면 벌써 지금 한 8년이 좀 넘어갔는데 65만 원에 투자를 하셔서 거의 한 350만 원대에 지금 시세가 나올 정도면 이분 그냥 토지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일부지만 지금 현재 아마 분할과 요 지목 변경, 개발 인허가까지는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3.3제곱미터당 350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이런 점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도요, 우리가 꼭 토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혹시 갖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거를 좀 검토가 사전에 하시겠다.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그러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매수를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철저한 분석과 대비 끝에 얻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참고해 보셔서요. 많은 공부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상담 자리 있다고 해서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시간과 장소는요, 전화로 예약 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실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포커스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화성시 동탄 2기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시세는 8억 2천만 원에서 8억 3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동탄하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뭐 분당의 거의 2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상가, 자, 어떻게 될지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는 현장 포커스 바로 이 상가인데 자, 이게 그냥 상가 아니고요. 1층 상가면서 지금 이게 분양 상가다 보니까 아직 이제 건물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1층 상가인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상가는 어떤 입점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이 편의점으로 확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근린시설 용지 안에 있는 상가다 보니까 이 바로 입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 부분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해당되는 이 주변을 한번 보시면 벌써 이 아파트 세대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자, 이게 한 바퀴 뺑 둘러보면 결국 이게 우리가 좀 상권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항아리 상권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항아리 상권은요, 빠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여 안에 있는 고정된 수요를 가지고도 하는데 과연 고정된 수요 가지고 매출과 수익을 일정 기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파트만 들어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유는요, 항상 이런 데도 보면요, 상권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차별성이나 또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자, 여기는 이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상가들이 아니고요. 한 곳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충분히 차별성 갖고 있고요. 자, 여기 동탄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자, 이 동탄이 옆쪽으로는 1기 신도시가 있고 지금 이게 2기 신도시가 되는데 2기 신도시 안에 아시겠지만 KTX 동탄역이 이미 이제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는데 바로 이 동탄 자체에 이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구역으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광역적으로 도시가 거대, 이 결과적으로 인구가 좀 더 집중된다라는 그런 컨셉이 좀 있고요. 여기에 가장 인구 중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거주 인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인구 많아야 좋을 것 같은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야 투자가 좋은 건지
이거 한번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주 인구는 아파트 단지 수만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자, 저는 이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산 가능 인구.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동탄을 놓고 보면요, 동탄의 테크노밸리 약 한 11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수원에 지금 또 가장 큰 대기업 이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소하고 화성사업소 약 7만 명. 근데 아시겠지만 대기업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따라 들어가는 중소기업체까지 따라 본다 그러면 이 인구만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 상당히 인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구로 그것도 돈을 벌고 소비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상권으로서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여기요 또 하나가 가장 또 이 새로운, 지금 현재 KTX가도 있지만 이 동네가 지금 또 교통에 대한 부분이 더 증설 확대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된 곳에서 현재로서는 거주 인구의 항아리 상권이지만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권을 보는 그러한 입지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상권 분석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원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재테크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요 1층 상가면서 편의점 확정돼 있는 자리다 보니까 자, 분양가 8억 2천에서 8억 3천만 원 시세를 좀 띄고 있는데, 자, 현재 월세가 보증금 3천에 월 330만 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출, 뭐 자기 자본, 뭐 주택은 대출이 제한이 걸립니다만, 자, 이게 상업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자, 이 금액대니까 실제 들어가는 금액 2억 1,600만 원에서 한 2억 2천. 그러니까 한 2억 중반대만 갖고 계셔도요. 자, 편의점짜리 1층 분양상가 잡으실 수 있는 바로 이런 점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몰리는 이 항아리 상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동탄 2기 신도시 만나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 인근에 있고요. 시세는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으로 가볼게요. 말만 들어도 공기가 참 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방송 전에 이사님께 들어보니까 그렇게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딘지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자, 경기도 광주입니다. 저 전라도 광주 아니고요. 자, 바로 이 광주 곤지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로 이 타운 하우스인데, 바로 옆에 이제 또 이 경강선, 여주에서 판교까지 가는 경강선 곤지암역에 이제 거리가 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지도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지금 곤지암 그러면 서울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서울권에서는 자, 여기가 고속도로 기준으로 가면 제2 중부고속도로가 있고요. 바로 또 현재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바로 이 성남까지 또 바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서울권에서는 한 30분에서 40분대 진입, 판교 분당권에서는 한 20분대, 그리고 용인 신갈 쪽에서는 10분대 진입이거든요. 지도상에서도 보시면 여기 경강선 곤지암역이 있고요. 바로 옆쪽에 용인시청이 있고 신갈, 판교. 이 거리상으로는 뭐 불과 한 10km에서 한 15km 정도 다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 해당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뺑 둘러서 보면 다 산입니다. 그만큼 건강, 힐링을 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자체가 지금도 이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청정, 자연 지역이다라는 이런 입지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들어와 있는 분들 대부분 보면요, 이 건강과 힐링을 찾으러 들어오시는 고급 전원주택으로 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면서, 자, 여기가 우리가 보통 용인, 특히 서울권에서 가장 가까운 판교, 분당 이런 쪽, 그런 쪽에도 가보시면 거기도 이 해당 토지가 가격 상승이 엄청, 이게
상승이 일반 토지지가 상승보다 보통 2배가 조금 더 넘게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예상이 되는 바로 입지인데, 자, 이 부분이, 자, 제가 그냥 전문가니까 얘기하는 것보다는 통계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19년도, 아직 2020년도께 지금 통계청 자료는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2019년도 걸 보니까 서울이 1등, 세종이 2등, 자, 3등이 바로 이 경기도 광주가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통계치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토지도 올라가지만 이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지금 주택은 아파트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타운하우스, 일반 주택 뭐 이런 그런 내용까지 다 따져보니까 오히려 서울 쪽하고 경기도 쪽, 수도권 쪽을 놓고 보면 오히려 수도권 쪽, 경기도 쪽이 더 상승하는 또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좀 더 이제 호재 쪽으로 보면, 자, 지금도 여주에서 판교까지 들어가는 경강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수서입니다. 서울. 수서에서 광주, 바로 이 곤지암까지 들어가는 바로 이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요. 지금 이미 예비 타당성 통과, 지난해 2019년 7월 달에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가 현재 지금 아직 다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2 경부고속도로, 바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가로 고속도로. 근데 이게 성남에서 구리, 지금 요게 구간별로 하는데 바로 성남에서 구리 간 요게 금년도에 또 이제 그 개통 예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 자체의 교통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집가 상승 예상이 되는데, 자, 제가 여기 타운하우스, 경기도 광주의 타운하우스 왜 추천을 드리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먹고 사는 것도 바쁜 건 압니다만 그래도 문화적인 거, 그다음에 힐링하는 거. 자, 여기 주변에 바로 곤지암 리조트 바로 한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프장, 뭐 리조트 시설, 심지어 낚시터까지 있고요. 산행, 그리고 또 맛거리, 볼거리, 뭐 스키장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더 휴가, 레저 이런 것도 즐기시는 분 충분히 뭐 세컨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일단 현재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는 기준 아닙니다. 여기는 상당히 공동으로 생활을 하시는 공동주택 기준이다 보니까 가격 저렴하고요. 은퇴 생활에 아주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뜩이나 혼자 단독이 아니고 이런 공동으로 들어간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보안이나 공동, 마을 운영을 해서 가족과 같은 주변 식구들과 같이 가는 부분이고, 가장 또 포인트, 결국은 나중에 10년 뒤에 혹시 나오신다 하더라도 집가 상승이 되는 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맞는 곳, 바로 이 현장 포커스 현장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바쁘게 생활하시다가 조금 지치시면 1시간 채 안 걸려서 도착하는 곳에서 이 청정 지역에서 마음껏 푹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구조를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실제 이 해당되는 실구조 평수가요, 한 29평 정도, 그래서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들어가는데, 자, 이 금액대가, 이 시세가요, 지금 현재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택에 대한 면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등기상에 보면 대지 지분권이라고 토지 면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대지 면적이 30평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면적보다도 토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게 기준은 집가 상승의 포인트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정도 넓이에 이 정도 규모가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시세인데, 자, 이게 전세,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들어가기가 그렇다, 자, 이거 전세 놓으셔도 벌써 1억 6천만 원 정도가 전세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 아시지만 이제 정부 지금 규제 지역에서 여기 곤지암 벗어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이 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보통 나는 자금이 있지만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 한 7천 아니면 한 8천 정도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그런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맞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곤지암 타운하우스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한 근생 건물입니다. 시세는 15억 원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흥시로 가볼게요. 매화동에 위치한 근생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다양한 주거 환경도 좀 조성이 되어 있고 교통 호재들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자, 이 세 번째 현장 포커스는요, 이 근생. 자, 이게 건물은 건물인데 주택이 하나도 없고요. 다 우리가 보통 올 상가라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상가인데 이게 좀 딱 3층짜리입니다. 뭐 토지 면적만 놓고 보더라도 100평이 조금 넘거든요. 자, 그러한 토지 위에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올 상가. 바로 이 현장 포커스 상품인데, 자, 이게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입니다. 자, 여기가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어디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 여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광명. 여기 KTX 광명역이 있고요. 그래서 광명역 바로 옆에 목감지구라는 게 있고, 자, 이쪽으로 가면 부천이나 시흥 쪽에 나오는데 이 같은 시흥입니다만 시흥 안에 은계지구가 있고 장현지구가 있고요. 이미 은계지구와 장현지구 사이에 서해안 복선전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신현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이 매화동이 바로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지금 신도시급이 아니라 옛날 어떻게 보면 구도심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의 이 중심 쪽에 위치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여기 안현 이 정션을 통과하면서 이 제2경운 고속도로가 바로 위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요 은계와 장현과 목감지구의 딱 가운데 삼각지 지점에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 이해를 하시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면 자, 이쪽이 이제 지금 서해안 복선전철 신현역이 있고요. 자, 이 안에 지금도 여기 매화초등학교, 매화고등학교, 매화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자체에 이미 아파트 단지로 밀집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가 이제 호재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신안산선 아직 개통 아닙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2024년에 개통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매화역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집가 상승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아직 그만큼 고개발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자, 여기도요. 용도 상향에 따른 집가 상승 반드시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주변이 이제 더 발달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상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임대수요 커지는데 자, 그 이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지금 신안산선 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매화역이 바로 근접해 있는데 바로 이 매화역이 개통을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도 가격대 올라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자, 여기가 지금 있는 매화동인데 이 매화동에 바로 이 지금 도로 하나 사이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매화 일반 산업단지 약 12만 평 넓이의 산업단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구가 거주 인구가 아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여기에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불과 거리상으로 보면 2km도 안 되는 거리고요. 여기에 지금 지하철까지 새롭게 여기 보시는 매화역이 여기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산업단지 이런 일반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자, 결론은 인구가 점점점 커지고 그 인구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3층짜리를 상가, 올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모델링이나 향후 개발할 때에는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인구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시흥 매화동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확장을 하면요. 좀 전에 제가 아까 광명 얘기를 꺼냈는데 바로 이 광명 쪽으로 바로 이러한 테크노밸리가 더 큰 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바로 매화동을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확장성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게 2022년까지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자, 이것도 대형 호재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에 대한 수익, 이 단순하게 주택 하나 사서 여러 가지 규제에 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막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100% 상업용이기 때문에 주택수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오히려 이런 거는 안심하고 오히려 내가 변화를 주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입지에 있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인구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미래 가치가 참 기대가 되고요. 매화동 시세 분석해 볼게요. 네, 자, 이 지금 3층 올 상가 통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자, 이게 바로 지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신축이 된 지가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자, 이거 지금 현재 한 100평이 좀 넘는 대지 면적으로 시세가 15억 원에서 15억 5천만 원인데 자, 현재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또 착한 임대인이어서 그런지 좀 월세를 조금 낮춰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증금 7,500만 원에 월 420만 원으로 지금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현재 대출 지금 현재 계신 분이 3억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그대로 승계되는데 이거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기 때문에 현재 이 구조라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자금 11억 한 2,500만 원에서 11억 한 7,500만 원 가지고 대지 평수 기준으로 올 근생의 3층짜리 건물을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화동과 관련해서 더 많은 포트폴리오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594번 저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1분 초역세권입니다.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북구 상월곡동이라고 하는데요.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는 뭐 굉장히 큰 뉴타운도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자, 마지막 현장 포커스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이 다중주택. 자, 이걸 일명 우리가 말하는 통건물인데 자, 우리가 보통 통건물 안에서도요. 주택이 하나인 경우와 여러 개 주택이 되는 건물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바로 주택 하나인 1주택. 자, 소유자 한 분이 이 건물을 등기를 치면 주택수 하나로 되는 바로 1주택 기준의 건물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도 서울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 바로 도보 1분. 바로 그냥 출구 나오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것도 초역세권에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지도를 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위치가 자, 여기 6호선인데 여기 동덕여대, 여기 대학교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바로 이 상월곡역에서 바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 이 대규모 단지 이 장인 뉴타운 강북에서요. 대장주입니다. 장인 뉴타운이 바로 여기 장인 뉴타운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 자, 밑에 또 여기 청년 근린공원, 위에 오동공원 상당히 거주 환경도 좋게 만들어 온 동네인데 자, 이 동네가 주변을 한번 싹 보면요. 임대 놓기가 참 좋은 환경입니다. 이유는요. 이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가 그냥 그것도 명문대 여기 뭐 고려대, 경희대, 뭐 동덕여대, 성신여대 자, 이게 반경 대부분 다 5km 이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지하철 6호선을 따라서 학생들이 뭐 보통 등하교하면 여기가 이렇게 좋은 또 위치가 딱 잡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는 이제 주로 동덕여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학생들의 이 임시 이제 뭐 보통 한 1년 월세 하시는 이런 용도로들 많이 쓰고 있어서 이 충분히 임대 놓기 좋은
바로 수요, 입지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자, 그런데도 임대만 놓을 거냐? 아닙니다. 그만한 또 집가 상승, 향후의 시세 차익을 보는 바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자, 그 요인들이 첫 번째가 바로 인접해서 이제 장인 뉴타운 지금 재개발 사업이 자, 이미 몇 개 한 4개 구역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가격도요. 이 과거에 이쪽 동네 가격이 뭐 보통 한 30평형대 놓고 보면 보통 한 3억대였던 게요. 자, 지금 이런 게 이제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 한 5구역의 레미안 아파트 같은 거 보면요. 이게 지금 9억까지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놓고 보면 오, 가격 많이 올랐네라고 하는데 실제는 여기 집가 상승도 거의 2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장인 뉴타운 얘기를 드리면 장인 뉴타운이 무려 15개 구역, 일부지만 일부에 이렇게 이제 구역 해제가 돼서 자, 구역 해제됐다고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주로 무엇을 하냐면 여기는 개별 가로정비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개발을 이런 데는 거꾸로 허용하는 곳이다라는 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구역 해제되면 보통 이거 사업 망한 거 아니야? 여기 투자하면 안 돼?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반대급부로 또 생각하시면 오히려 개발,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쪽도 오히려 더 퍼펙트하게 수익성이 난다는 점 강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여기요. 바로 밑에 뭐 고려대도 있지만 여기 카이스트도 있다 보니까 여기 홍농 바이오 클러스터라 그래서 정부에서 대학 연구기관을 여기다 개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새로운 여기는 주로 이제 좀 더 지식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를 쓴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가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자, 여기도 교통호재 또 있습니다. 지금도 상월공역에서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2개입니다. 하나가 강북을 이렇게 횡단하는 강북 횡단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동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2개가 바로 이 월곡동을 좀 지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강 이남 쪽에는 그냥 9호선이 있어요. 이거는 한강을 넘어가지 않는데 자, 이 강북 횡단선이 강북의 우리가 표현이 그런데 강북의 9호선이라고 할 정도로 자, 이 노선 개통되고 나면요 상당한 입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세 차익, 미래 가치 있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 수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다양한 대학교들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게 같은 통건물인데도 자, 통건물인데도 주택수로 몇 개 주택수로 따질 거냐. 자, 요즘은 이게 이제 더 오히려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바로 1주택 기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등기를 딱 받는 순간 나는 여기 그러면 가구수 많으니까 다주택자 아닙니다. 뭐 다른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면 이것까지 하면 2주택이 되시는 건 맞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일단 1주택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시세가 지금 2억 원, 20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 좀 이게 통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라는 얘기.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월세가요. 한 달 월세가 지금 현재 833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월, 뭐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800만 원. 자, 이 웬만한 뭐 직장 생활 근로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되고요. 자, 여기 대출도 약 한 7억 원 정도. 자, 이것도 주택 많으신 분 좀 규제가 걸리긴 합니다만 보통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요런 거 하나 더 하신다 그래도 7억 원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실제 자금 바로 한 9억 6천만 원대에서 10억 6천만 원. 제가 볼 때 한 10억 뭐 초반대 정도 여유자금 갖고 계시면 충분히 이러한 그러면 이게 목적이 시세 차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임대 수익 차원에서 최소 이런 부분들은요. 한 7년 정도를 임대 수익을 받으시다가 자, 요거는 10년 정도에 가면요. 역세권이니까 무엇으로 바뀌냐면 상업지 개념으로 그러면 주택을 무엇으로 바꾸는지는 제가 하도 방송에 얘기했죠. 바로 상업용으로 바꿔주는 바로 그런 변화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월곡동을 마지막으로 저희 다양한 지역 만나보셨습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도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으로 주점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정말 다양한 현장들 많이 만나보셨죠.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조민기 이사님 오늘 또 보내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